전범선의 풀무질 미국 정신 독립 정신이다. 이 전범선이라는 사람을 내가 이제 이 칼럼은 내가 어저께 선정을 해놨는데 전범선 보니까 대단한 친구더라고요. 한번 이따가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봐요. 재밌는 친구더라고. 나이가 90년생? 하여튼 젊은데 굉장히 유능하고 글도 잘 써보니까. 자,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자,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식화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외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렇지만 않아. 근데 대체로 보수 진영이나 보수 매체는 친미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그걸 비판을 하는 거야. 한겨레 같은 진보 매체나 이제 진보 정치 세력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친미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여요. 제목이 미국 정신은 독립 정신이다. 그렇게 미국이 좋아? 근데 정작 미국의 기초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 그 독립 정신, 이 미국 하면 독립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벤조, 이거 기타 비슷한 거야. 벤조를 받았을 때 벤조가 뭔지 알죠? 기타 비슷할게요. 친구 회의는 고마워. 그런데 왠지 굴욕감을 느꼈어. 뭐냐? 관계 불평등에서 오는 불편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좀 비판, 이것에 대한 역비판이 가능은 해요. 자, 선물보다는 포상 하사품처럼 느껴졌다. 이거 느낌이야, 느낌. 개인의 느낌 가지고 글을 쓴 거야. 자, 이를테면은 150년에 이제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 아칸소주에 사는 어떤 몽고메리라는 백인주인이 흑인 노예에게 비슷한 면접을 선사했을 거다. 약간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글은 좀 약간 지나친 감은 있어. 좀뭐 이렇게까지 볼 건가 하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어쨌건 이 사람 시각에서 볼 건데 이 글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 글을 설득력 있게 쓴다는 거,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얘기했죠. 내가 데이터 가져오라고 했고 상대방이 했던 말 그대로 따오라고 그랬고 뭐 사자성어나 격언이나 고사성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속담 같은 걸.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 글을 선택한 이유가 자기 경험이 들어가면요 완벽해요. 제일 좋은 게 그거야. 내가 겪은 경험이나 그 경험에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빗대 가지고 끌어오면은 그걸 근거로 삼으면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좋은 글이 되는 거야. 이 전범선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 겪은 얘기를 썼잖아.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어요. 아메리칸 파이 돈 맥클린 노래입니다. 노래를 불렀어. 환호했지. 쉽게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아리랑 부른 거라고 보면 돼요. 돈 맥클린이라는 가수는 굉장히 좀 미국 가수 중에서도 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돼. 하여튼 돈 맥클린 혹시 그 아나? 빈센트란 노래 스타리 나이 다다다다다 그거 부른 가수예요. 근데 어쨌건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방탄소년단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뭐 조용필 노래를 불렀거나 얼마나 반가웠겠어. 미리 사진을 짜놓은 거지. 우리가 돈 맥클린 노래를 부를게. 그럼 우리는 돈 맥클린 사인 들어간 기타 줄게. 미리 다 짜고 치는 건데. 그래서 기타까지 선물, 영어 연설까지 했어. 자, 가난했던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다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 대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좀 기분이 그렇죠. 우리가 거지같이 살았는데 미국 덕분에 이만큼 살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안 좋게 보는 시선에 보면은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 자, 나침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나침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나침반이 뭔지 알죠?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어떤 방향의 설정, 내가 나아갈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킬 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글을 쓸 때 나침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잘 씁니다. 어떤 방향, 우리의 목표, 목표란 말이 너무 흔히 빠졌잖아. 내 목표를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나침반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이 있거나 빨간색이 북쪽을 가리키잖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 이제 그런 목표를 말하는 거야.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 선했다. 당 가릴 것 없이 그냥 기립박수로 보냈다. 놀랬어. 다음 달라. 와, 대통령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 영어랑 노래로 먹고 사는 내가 봐도 이 전범선이라는 가수 영어 되게 잘한대요. 내가 봐도 수준급이었다.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자, 이게 정말 이런 게 재밌는 편이에요. 외교의 목적이 애교라면 언어 유예예요. 외교의 목적이 애교라면 자, 애교는 보통 누가 떨어? 우리 집 6살짜리가 애교를 떨어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한테 재롱 피는 게 애교야. 이미 이 글은 그걸 갖다가 비꼬면서 들어간 거야. 외교의 목적이 애교라면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언어 표현이야. 이거 대성공이다. 이토록 진심으로 사랑을 갖다가 짝사랑을 어필을 하는데 어느 미국인 싫어할까 흐뭇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경험으로 넣습니다. 자, 동두천이 나오네요. 카투사로 복무했어요. 미 장군님들이 좋아하는 레너드 스키너도 굉장히 오래된 가수, 옛날 가수야. 나도 좋아하는데 레너드 스키너의 노래를 부르고 막 노래했다. 뭐 하빈 칠선 중간에는 신중현과 엽전들. 자, 신중현 씨, 신중현 대한민국 록의 대부입니다. 신중현이 처음에 활동했던 데가 동두천이에요.
그 동두천이 대한민국 록 음악의 태동지라고 그래. 신중호가 엽전들의 미인을 연주했다. 같이 갑시다라는 한미동맹 슬로건을 채현 몸소 실현해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채연한 공로로 포상 휴가도 받았다. 좋아, 아주 좋아. 자, 앞에 나왔던 몽고메리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직속상관 중이가 나를 찾아왔다. 벤조를 줬어요. 벤조가 뭐냐면 이 컨트리 음악의 어떤 미국의 민속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음악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큰 줄기가 컨트리 음악이에요. 이제 컨트리 음악은 들으면 딱 그냥 컨트리 같은 느낌이 들어. 시골 같은 느낌이. 자, 아무튼 컨트리 음악의 주 악기가 벤조야. 아칸소 출신의 친구였다. 나랑은 동갑이고 뭐 저쩌고. 자, 오버스펙. 전범선이라는 사람 보면 이따가 내가 간단히 알려줄게요. 민사고 나왔어요. 민족사관고 졸업했고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출신이야. 굉장히 스펙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음악 활동하고 있는데 오버스펙인 내가 자기의 부하라는 거를 너무도 재밌어하고 흐뭇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 문장 다듬고 문법 고치는 심지어 미국인이 영어 문장 만든 걸 갖다가 옆에서 교정을 봐줬단 말이야. 전범선이.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했겠지? 자, 그 옆자리에 앉아 3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그의 일을 묵묵히 대신했다. 자, 벤조 받았을 때 호의는 고마웠어.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요.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묘한 굴욕감을 느꼈다. 관계불능. 자, 여기서 말하는 건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이걸 떠나서 뭐야? 상사라는 거야. 자기보다 월급 30배를 받는 중위 상사가 선물을 주니까 고맙기는 해. 그런데 뭔가 좀 기분이 묘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솔직히 우리가 대등한 관계 이해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국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미묘함을 얘기하는 거야. 관계의 불평등에서는 불평. 자, 중요한 거 선물보다는 왠지 포상 하사품처럼 느껴졌다. 자, 뒤끝이네요. 소중히 간직하지만 한 번도 연주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뒤끝 장렬. 이게 뭐야? 나름의 자존심이지. 저도 그래요. 나도 받은 선물 중에서 뜯어보지도 않은 바지, 뜯어보지도 않은 남방이나 셔츠나 와이셔츠가 집에 몇 벌 있어. 내가 차마 거절을 못하겠어. 거절하면 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겠지. 뭐 상처 기분이 나쁘겠지. 받아. 근데 뜯지도 않은 구두, 신발, 옷 꽤 있어요. 난 그래서 이 심정이 좀 이해가 돼. 간직은 하는데 연주는 안 해. 자, 윤 대통령이 통기타를 연주할지는 모르겠다.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이건 조금 너무 나간 표현이야. 왜냐면은 그래서 이걸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약간 너무 왼쪽에서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상당히 삐딱한 시선이야. 충성을 맹세하고 받은 통기타? 충성 맹세까지는 아니지 사실. 가서 좀 뭐 아양은 떨었어. 근데 이걸 뭐 충성 맹세라고까지 보는 거는 너무 나간 표현 같아요. 자, 신중현의 미팔군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BTS의 K-팝까지 올려진 한류의 상징이기도 하다. 미 제국의 모범생이라 우등생으로서 한국 일은 업적이다. 미 제국주의. 오늘날은 이제 제국주의는 종식이 됐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근데 이 미 제국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제 삐딱한 표현이에요. 너무 나간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미 제국의 모범생자, 우등생자, 그러니까 미국의 딸랑이, 영원한 딸랑이냐 우리가 이제 약간 그런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이 이룬 업적이다. 나는 바이든의 통기타와 몽고메리 벤조를 번갈아가며 고심했다. 나의 복잡한 신경. 이게 복잡한 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글을 쓰는 사람도 참 이게 딱 잘라서 내가 대놓고 굴욕을 당한 거다. 대놓고 하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 건 아니야. 대놓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왠지 분위기상 그런 걸 느낀다는 걸 이제 복잡한 신경, 뭐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이런 표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을 제2의 모국처럼 사랑하고 이제 여기서 내가 무조건의 반미주의자라는 건 아니라는 걸 밑밥을 까는 거야. 철저한 반미주의자였다면 이 사람이 미국 가서 대학을 다녔을까? 미국 다트머스 명문대 나왔거든요. 민사고 나와가지고 미국을 제2의 모국처럼 어쨌든 거기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모국처럼 사랑하고 미국 음악인 로큰롤 가수야 밴드를 해요. 밴드 로큰롤은 대표적인 미국 음악이에요. 이게 좀 사실 로큰롤이 미국 음악인지 네, 음악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한데 이것도 좀 뭐 의문이 있지만 어쨌건 미국 음악인 로큰롤이 직업인 내가 도대체 왜 윤석열이 부르는 아메리칸 파이를 반겨 기쁘게 듣지 못할까? 참 이렇게 복잡한 심경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한동안 사라졌던 단어인 냉전이란 말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냉전 뜻이 뭔지는 얘기했지.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냥 열전이었어, 열전. 총을 쏘고 포를 쏘면서 싸웠지만은 그 이후에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진 않아서 그래서 콜드워라고 그래. 차가운 전쟁이다. 총을 쏘진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미국하고 소련이 미국
일본, 소련,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대치를 한 상황을 냉전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지금 신냉전이,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말고 딴 데서 벌어지진 않아. 하지만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와 중국, 러시아의 반자유주의 질서가 대립하고 바야흐로 그래서 신냉전이다. 우리가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그때가 이제 구한 말이에요. 1900년대 초. 그때 미국, 일본 등 해양 세력, 그러니까 미국, 일본 대표적인 해양 세력이라고 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대표적인 대륙 세력이고, 자, 미, 일본 해양 세력이 득세할 때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서세 동점,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가서 점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서세 동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1900년 초 이후에 서양 제국주의가 그때는 1900년대 초에는 중국도 잽을 못 썼거든. 힘이 없었거든. 중국도 그냥 뭐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니까 힘이 없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서세동점. 자, 근데 그 서세동점 시대가 끝나고 이제 중국이 확 컸어. 지금 21세기. 한반도는 다시 열강의 각중장이 됐다. 자, 실제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핵전쟁 위협이 큰 나라입니다. 지금 이건 정말 이건 사실이야. 전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야. 정상적인 국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선 절차라는 게 필요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야. 전쟁 함부로 못해요.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닌데 북한은 그게 아니야. 김정은이 그냥 헷가닥 돌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위험하단 말이야. 어쨌건 간에 한반도 정세가 지극히 위태롭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외교 노선을 갖다가 친미, 친일로 가자는 게 보수 쪽의 시각이에요. 보수적인 시각이고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균형 외교를 펼쳐야 된다. 한쪽 편을 들면 위험하다. 한겨레나 전범선 씨나 진보 세력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비판을 하는 거야.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해 자꾸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야. 그럼 중국이 기분 나빠. 근데 이거 있어요.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게 막는 가장 큰 안전장치가 뭔지 알아요? 중국이에요. 북한 김정은이가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요. 중국의 묵인이나 허가 없이는 함부로 전쟁 못 일으켜. 근데 중국이 지금 이게 열이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아닌 말로 욕 나오네. 한번 해볼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 이때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맹종, 이런 것도 맹종 같은 것도 약간 너무 나간 표현이야. 물론 윤석열의 외교 노선을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소 감정이 섞인 뭐 아까 얘기했죠. 뭐 모범생, 충성 맹세라고까지 보거나 뭐 모범생, 우등생, 맹종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나간 표현입니다. 자, 네오콘의 언어가 네오콘이 뭐냐? 미국의 극우주의자들 네오콘이라고 그래요. 미국 내에서도 극우주의자들 있어. 군사 우선주의자들. 미국은요. 미국의 극우주의자들은 전쟁을 은근히 바래. 전쟁을 은근히 바래. 한반도의 통일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남북 화해를 바라지 않아. 왜냐? 얘들 무기 팔아먹어야 돼. 군수업체들이요. 네오콘이라는 애들. 네오.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인데 콘은 내가 좀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네오콘. 한마디로 미국 내에 군사적인 극우 세력을 네오콘이라고 그래. 네오콘의 언어를 구사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워딩이 말들이 너무 세다는 거야. 미국에 너무 치우쳤다는 거야.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미국을 절대선으로 여기고 있다. 자, 역사의 상황을 빗대고 오는 거야. 왜 조선이 발전을 못했을까? 소중화, 중화는 어디야? 그 당시 중국이었어. 중화민국, 중화. 우리가 사실 중국에 대해서 약간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속국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에 사신 보내고 중국을 섬겼잖아, 조선시대까지. 그래서 조선시대 선배들은 저기 대중화, 중국 대륙이 대중화가고 있고 우리는 소중하다. 참 이거 좀 자존심 상하죠. 그때 그 조선의 살인파들 선비들처럼 작은 미국 제국이 의로운 민족이 되고자 한다. 너무 나간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건 역사의 상황을 빗대 와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야. 자, 미국의 원조 혈맹인 프랑스마저도 미중 사이 균형을 찾고 있는 이게 프랑스가 미국의 이거 난 약간 물음표예요. 프랑스는 원조 혈맹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프랑스는 원래부터 몇십 년 전에도 이미 좀 중립적인 노선이었고 프랑스는 국가 자체가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미국의 원조 혈맹까지는 아니에요. 프랑스는 차라리 미국의 원조 혈맹은 어느 나라야? 영국이야, 영국. 영국은 미국이 대서양에 띄운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국이란 나라 자체가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대서양에 띄운 항공모함이다. 근데 프랑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충실한 신복이다. 자, 신복도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지나치게 미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좀 깎아내리고 자학하는 표현을 또 많이 쓰는 약간 아이러니가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그 외교 노선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쓴 표현들인데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왜 우리를 깎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모범생, 충성,
이런 건 이 글이 그래서 100% 좋은 글은 아니에요. 너무 한쪽에 치우친 시각이기도 하고 표현에 있어가지고 이게 양날의 칼이 돼버린 거야. 윤석열을 비판하는데 읽다 보면 괜히 자존심 상해. 기분 나쁘지. 읽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윤석열도 기분 나쁘겠지만. 자,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팩트입니다. 진짜 미국 정신은 독립 정신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세금을 거두는 권한 같은 어떤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민주주의를 확립했어. 아주 독특한 경우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갖다 만든 나라거든. 그래서 미국의 자유선언, 인권선, 민주선언도 다 독립선언으로 건국된 나라다. 진짜 친밀함, 진짜 미국처럼 되고 싶다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치? 진짜 정말 네가 미국 그렇게 좋으면은 미국 따라가고 싶으면 독립해.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이 나의 카투사 시절만큼 민망한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한국적인 장면이기 때문이다. 왜 여기서 한국적인 장면? 옛날 소중화를 자처했던 조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긴 역사 동안 너무 중국에 대등하게 맞서질 못하고 물론 국력 차이가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꼼짝을 못했잖아 중국한테. 그 모습을 갖다가 다시 오버랩 된다는 거야. 미국 정신에 어긋나는 사대주의다. 대놓고 비판하는 거죠. 사대주의다. 미국 정신은 독립 정신인데 그 독립 정신에 어긋나는 참 아이러니야. 사대주의다. 자, 나는 한국이 더 미국처럼 되었으면 한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외교를 바란다. 이제 미국을 졸업할 때가 됐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좋은 표현이야. 졸업할 때가 됐다. 뭔가를 그만두게 됐다.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종식하라. 그만하라. 졸업하라.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의 길이다. 그래서 외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자꾸 저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일 삼각동맹 해양 세력하고 연대해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균형 외교를 할 것인가 이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노선이 확확 바뀌어. 대체적으로 물론 이게 도식화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이었지만 비교적 중국을 많이 신경을 썼어요. 박근혜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 일변도로 가는 외교를 좀 비판하기 위해서 다소 감정적인 글을 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0% 수긍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이 안에 들어있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글을 쓸 때 설득력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은 자기 경험을 끌고 오는 거예요. 딱 좋잖아. 뭐 만든 얘기인지 진짜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몽고메리가 벤조 생긴 게 기타랑 똑같이 생겼어. 그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기타를 받은 거랑 빗대면서 같은 선상에 놓고 글을 풀어나간 이거는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고 내용적에 있어서 눈에 얘기하지만 중립적으로 저는 보려고 해요. 이 글의 시각도 나름 일리가 있고 보수 정권의 시각도 나름 일리가 있다는 거 그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 한반도 전쟁 왜 안 일어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국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이 안전판 역할을 상당히 해주고 있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아무리 정신 나갔다 하더라도 술이 만땅치 있어도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자, 다음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자꾸 민주당 까는 글만 지금 연달하고 있는데 이 글도 상당히 좀 잘 쓴 글이기 때문에 봤고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자 다음으로 넘겨서 할게요.